자, 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 모발 이식센터의 백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남성형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거를 흔히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탈모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데도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치료법도 다 각각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한테 빠지는 어떤 그런 탈모랑 그다음에 남자분들한테 빠지는 그런 탈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다르고 또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탈모라고, 죽을 때까지 보통 한 원형 탈모를 앓을 가능성이 보통 5%, 6% 이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앓고 지나가는 그런 탈모도 있는데, 그것도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남성형 탈모가 탈모 중에 가장 흔합니다. 가장 흔해요. 전체 탈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남성형 탈모,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남성형 탈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어떤 진단을 하는 특별한 어떤 무슨 피검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탈모가 진행되어 나가는 패턴을 저희가 보고 남성형 탈모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특징적으로 머리카락 앞쪽이랑 머리카락 위쪽, 이 위쪽 위주로 빠지게 되고, 이 옆쪽이랑 뒤쪽은 거의 그대로 남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탈모인들, 배우나 정치인들 이런 분들 보면요, 여기 위에는 빠졌는데 뒷머리는 남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분이 남성형 탈모가 시작이 됐는지, 남성형 탈모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요, 뒷머리카락을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뒷머리카락의 밀도, 뒷머리카락의 굵기 이런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위쪽이나 머리 앞쪽, 본인이 신경 쓰이는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은 그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뒤쪽 모발에 비해서 앞쪽이나 위쪽이 머리카락 개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 이러면은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형 탈모는 다른 탈모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밝혀져 있습니다. 딱 하나가 밝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성 호르몬의 한 종류인데, 이 테스토스테론 말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호르몬으로 바뀌거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가 요놈이 이제 모발을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다가 빠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면은 선천적으로 이 DHT 호르몬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자인데도 남성형 탈모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밝혀냈고, 또 이 DHT라는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또 이런 병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DHT 호르몬을 낮추는 약을 드렸더니 머리카락이 막 나고 탈모가 멈추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한 거죠.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DHT라는 호르몬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DHT 호르몬만 원인이냐, DHT 호르몬이 아예 없으면은 남성형 탈모가 아예 오지는 않지만, 탈모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흔히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담배, 술, 그다음에 불면증, 운동 부족,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은 탈모도 더 많이 일으켜요. 성인병이 우리 잘 못 먹고 살 때, 이럴 때는 사실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성인병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탈모도 사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성인병 일으키는 이런 인자들이 남성형 탈모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는 원인이 밝혀져 있으니까 치료도 상당히 명확합니다. 보통 이제 탈모 치료 그러면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건 뭐냐? 뭐 하나 뾰족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뾰족한 게 없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예요. DHT 호르몬의 농도를 좀 낮추는 약물을 드시면은 남성형 탈모는 속도가 확 줄어들고 특히 약을 드신 초기에는 거꾸로 가서 머리카락이 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그 원인 물질인 DHT의 농도를 낮추는 요 약물.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피나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두타스테로이드 요런 성분이 있는데 요런 성분을 갖고 있는 약물들 거의 모든 제약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뭐 몇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약물 치료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발 이식 수술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남성형 탈모는 어느 정도 많이 정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때 이 약물 복용 있잖아요. 약물 복용을 꼭 병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 부분,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샴푸를 무섭잖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올 한 올 다 소중한데 네. 정말 탈모는 할아버지 때 탈모가 있으면 아버지 때는 괜찮고 격세 유전이라고. 치료의 대원칙은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잘 지키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원장님,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병원에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원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원래 머리숱이 많았다가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분들, 또 모발이 날이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아, 이거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내 머리카락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탈모? 일단 탈모도요.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노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아, 또 노화인가요? 너무 슬프죠. 너무 이렇게 슬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니, 그 탈모도 그러면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거기 나뉘나요?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이제 노화에 의한 탈모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탈모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휴지기 탈모라는 거 굉장히 흔해요. 휴지기 탈모요? 네.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나서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 뭔지 우리가 알겠다. 네. 출산을 하고 나서 네.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나서? 열병을 앓고 나서 또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오, 라고 저 이제 많이 경험해봤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고요. 아, 그게 휴지기 탈모. 네. 그리고 이제 남성용 탈모, 여성용 탈모. 네. 이제 호르몬에 의한 탈모죠. 그리고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네. 동그랗게 머리 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곰팡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있고요. 아, 그래요? 세균에 의한 탈모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흔한 탈모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쥐어뜯는 거. 아, 쥐어뜯는 것도 네. 탈모인가요? 그게 이제 네. 시민성 탈모, 그다음에 아. 이제 뜯어서 생기는 탈모. 네. 근데 그게 이제 원형 탈모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네. 쥐가 파먹은 것처럼 많이 빠져요. 오. 그래서 그냥 이제 병적인 탈모하고 내가 뜯어서 생긴 탈모는 그렇게 또 구별이 아, 된다. 이 내가 뜯어서 생기는 탈모라는 게, 그러니까 뜯었을 때 머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빠지는 뭐 그런 아니, 증상인가요? 내가 뜯었어. 아, 뜯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뜯는 이렇게 뜯다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맨날 뜯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네. 탈모가 또 될 수가 그렇죠. 있네요. 뭐 탈모의 종류 진짜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탈모하면 일단 유전. 네.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격세유전이라고. 정말 탈모는 할아버지 때 탈모가 있으면 아버지 때는 괜찮고 그 다음 세대인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진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안심했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전이라는 네. 게 그렇게 한 대를 건너서 꼭 나타난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네. 있다, 이제 그 탈모가 그러면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머리가 없다, 할아버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20대부터 병원에 오셔서 저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미리 생각보다 관리하시는구나. 많아요. 네.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의사인 저는 이거 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괴로운 경우도 있죠. 보통은 이렇게 또 남성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여자들도 보면 요즘 흔히 탈모들이 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성들의 탈모는 남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제 이 헤어라인이 뒤로 후진을 한단 말이에요. 후진. 그래서 대부분은 알아차려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지? 근데 여성용 탈모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양상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있네 이렇게 네네네.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이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왕관형 탈모. 왕관. 네, 이게 여왕이라서?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왕관을 쓴 부위가 그쪽이 이제 빠진다라고 해서 왕관형 탈모라고. 그래서 왜 어머님들 그 홈쇼핑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꽂는 거 있어요. 여기만. 맞아요. 가발, 위에가 좁은 홈. 가발.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가발이 네, 나오는 네.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앞에는 뭐 그게 좀 괜찮은데 있는데 봐줄 만한데 위에가. 위에가 이건 또 원형 탈모랑도 조금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원형 탈모는요, 진짜 동그랗게 동그랗게, 거기가 동전처럼. 그냥 살이에요. 그냥 살로 되는 네, 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탈모가 그 생기는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유전에 의한 것도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하셨지만 유전에 의한 거, 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거.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네. 모발을 잘 자라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 갱년기가 되면서 머리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 5알파 리덕타제라는 게 있는데 어렵네요. 그 효소하고 연관돼서 이제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그 굉장히 많고.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적으면 빠지는 건가요? 많으면 네. 빠지는 거예요. 많으면. 그래서 그 효소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약들인가요? 네, 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랑도 상관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잠을 네. 못 자도 빠지고 이게 이제 원형 탈모의 원인인데 원형 탈모도 원인을 아직 잘 모르기는 해요. 원형 탈모. 단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오. 우리 모근을 파괴하는 세포가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내 거로 인식을 못하고 남의 걸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머리가 네. 한 올도 못 나게. 네, 거기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데 보통 그렇게 그 기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네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게 되면 그런 체계들이 흔들리면서 모낭이 파괴되는 이런 네. 원형 탈모가 생기겠고 어쩔 수 없이 염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염색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가 생각보다 많아요. 난가 봐. 요즘 머리가 너무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 굉장히 강력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두피에 자극이 되고 네, 두피에 맞아요. 자극이 되면서 가렵다 보면 머리가 또 빠지고 이게 막 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염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되게 아프긴 아니 한데요. 근데 어떻게 이거 감추고 싶다고요. 그쵸. 흰머리 어떻게 자꾸나. 헤나도 마찬가지. 저 염색 안 해요. 헤나예요. 헤나 하시는 분들도 거죠? 똑같아요. 네, 헤나라고 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염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거저거 다 망하는 거 있어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히 왜 환절기일 때 가을 네, 되면 털갈이 한다. 털갈이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을 돼서 그런 거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의 계절이 없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동물들의 털갈이 네. 계절이기는 한데 가을이 돼서 뭐 머리가 더 많이 빠진다, 건조한 계절이 돼서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저는 두시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심했는데 이건 가을이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만큼 빠지고 네. 그만큼 이제 다시 자라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괜찮지만. 그만큼 빠지고 그게 이제 회복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겠죠. 100개 있다가 90개로 줄고 80개 줄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몇 개 빠진지 아세요, 머리? 정상적으로 하루에 100개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이다. 하루에 라고 봐요. 100개까지는 네. 한번 날 잡아서 세볼까 봐요. 아니야, 안 세보셔도 아, 돼요. 세지 말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하루에 100개까지가 정상이고 네. 그 이상 빠지면 우리가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 그러니까 털갈이 하나? 라고 느낄 때 이때는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일상에서 많이 빠질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 오면요, 두 발 당겨보기. 당겨보고. 그러면 이 아까운 머리를 왜 당기세요? 하시는데 한 올 한 올 다 소중한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질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는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당뇨에 문제가 네,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빠질 수가 있고 다른 질병과 또 연관성이 네, 있을 그래서 수 그런 있고.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치료의 대원칙은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잘 지키자. 그렇죠.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네. 남아있으면 뭘 어떻게 할 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고 오면 이미 그거를 지난 거죠. 네, 다시 왕창 나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휴지기 탈모라는 거 굉장히 흔해요. 남성용 탈모, 여성용 탈모, 네. 원형 탈모. 하루에 몇 개 빠진지 아세요, 머리? 하루에 100개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이다. 한번 날 잡아서 세볼까 봐요. 아니야, 안 세보셔도 아, 돼요. 세지 말까요? 아니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뭔가 병원에 가면 좋을 텐데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어떻게든 내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탈모 샴푸 같은 걸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탈모 샴푸라고 시중에 나온 것들이 탈모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네. 이게 머리가 나게 하는 샴푸는 아직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난다라는 거는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가 난 거. 샴푸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하거나 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머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샴푸가 아니라 네. 바르는 거, 바르는 거.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거 하고 네. 그 피나스테라이드라는 먹는 거. 이거 2가지 이외에는 머리가 나게 하는 건 없기 나지는 때문에 않는다. 네, 샴푸로 머리가 나게 한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머리가 좀 덜 빠지는 거를 거. 목표로 하는 게 좋고요. 네네. 사실 샴푸를 선택할 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피가 굉장히 가렵거나 네. 빨개서 탈모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네. 두피염. 그때는 탈모 샴푸를 쓸 게 아니고요. 네.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하는 샴푸를 쓰시는 게 맞아요. 이게 머리카락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두피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네.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양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렵거나 비듬이 있거나 두피가 빨간 경우에는 그것 치료를 우선을 토양 해야지.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네, 탈모 샴푸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탈모 샴푸는 그래도 뭐 나한테 별 트러블이 없으면 저는 그냥 쓰시라 그래요. 머리카락에는 좋기는 네, 하겠네요. 네, 네. 뭐 머리가 기대는 하지 말고. 머리가 막 엄청 나고 이런 건 전혀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은 샴푸 방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좀 잘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좀 안 깎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도대체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샴푸를 무섭잖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자꾸 뭔가 자극하면 더 빠질 것 빠질까봐. 근데 빠질 거는 빠져요. 오늘 안 빠졌으면 내일 빠져야 되는 머리기 때문에 두피를 네.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감으시면 안 돼요. 감아야 잘 되는구나. 감아야 된다. 네. 특히나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감아도 두 되는데 번. 운동을 많이 해서 나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샴푸를 2번이나 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부담스러워. 네, 네. 그럴 때는 한 번은 샴푸를 하고 한 번은 그냥 물로만 헹궈요. 물로만 헹구고. 네. 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낮에 감는 게 좋냐? 밤에 감는 그러니까 굳이 감는다면 게. 네, 밤에 감는 게 맞습니다. 밤에 감고. 네, 밤에 잘 감고 깨끗한 두피 상태에서 밤에 자는 게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감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말리는 것도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곰팡이 같은 게 서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말려주는 게 좋은데 네. 말리는 것도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찬바람으로. 근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 너무 몰라요. 오래 걸리고 네. 그 겨울에는 추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뜨거운 바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네. 따뜻한 바람으로 좀 말리고 찬바람하고 아,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가면서 해요. 왔다 네, 갔다 근데 하면서. 원칙은 뭐 찬바람으로 자연바람으로 말려라. 말리는 게 거죠. 좋다. 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 탈모를 막아보려고 다들 애쓰고는 있지만 뭔가 탈모를 부르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혹시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염색 아까 네, 얘기했던 염색, 거. 네. 파마 다 안 좋겠죠? 네, 안 좋고. 그 다음에 머리를 쫙 묶는 거. 아, 이게 네. 견인성 탈모라 그래가지고 포니테일로 그냥 네. 짱짱하게 묶는 거. 꽉 묶으면요 너무 두피가 아파요. 아프죠. 네, 땡겨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견인성 탈모라 해서 앞쪽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왜 연기자분들 사극하시는 맞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드라마 엄청 많이 끝나고 빠져요. 나면은 탈모 온다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꽉 묶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꽉 묶지 머리를 말자. 묶다 하더라도 풀렀다가 하고 네네. 좀 헐렁하게 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담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을 줄여주겠죠. 오. 이 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머리가 잘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담배를 피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또 탈모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탈모를 부르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제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모자를 계속 쓰는 것도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상관이 있나요, 모자가? 그게 이제 땀이 찬다. 아. 그 다음에 습기가 찬다. 아, 환경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쵸. 모자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지루성 피부염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이 계속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일단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좀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안 한 가지 되지, 팁을 잘. 드리자면 네. 두피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세요. 마사지 네. 그거 궁금했어요.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디 탈모 있는 환자들을 보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네. 두피가 되게 딱딱해요.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치료를 네. 해도 빨리 좋아지고 네. 딱딱하신 분들은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미녹시딜이라는 약 네네. 이게 원래 무슨 약이었냐면요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근데 그게 고혈압- 탈모 치료로 쓰인다고? 맞아요. 고혈압 약으로 쓰다 네. 보니까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나더라. 좋은 부작용인데 그거 그래서 부작용이 아니잖아. 사실 지금은 고혈압 약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네. 탈모 치료제로만 쓰이고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빗질 자주 하기. 빗질. 네. 저는 그래서 브러쉬 있죠. 네네. 그 나무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빗기예요. 뭐 사실 이제 막 초기 단계면 괜찮지만 이미 또 탈모가 시작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전 때문에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이 또 뭔가 그
성생활 약간 이쪽으로 또 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또 남성분들 사이에서 약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네. 이제 5알파 리덕타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를 억제를 시켜서 이 머리 빠지게 되는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감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데 보통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드시는 분들의 1%에서 한 6% 정도.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머리가 나요. 나는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루 이틀 먹었다고 나는 게 아니라 네네. 3개월은 드셔야지 나요. 장기 복용 네. 했을 때. 보통 저는 1년 정도는 먹으라고 하는데 네네. 1년 먹고 나서 계속 그냥 나는 별 부작용이 없으니 음.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먹어요. 네. 우리가 당뇨나 혈압약 평생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의 개념으로 그냥 꾸준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가 네네. 하는 반면에 한 1년 정도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먹고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정해야 되는 좀 문제예요. 딱 경우에- 정해진 건 없다.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네.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 같은 거를 네. 바르기도 하고요. 바르는 약. 네, 먹는 약, 먹는 약. 아스테라이드라는 네. 약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효과가 좋지만 여성분들은 그 약을 만져서도 안 되는 약이에요. 아, 왜요? 그게 이제 특히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의 그 성기 기형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그래서 젊은 만지지도 여자들은 마라. 만지지도 오. 그러니까 여자 약사들 못 만지게 하는 약이에요.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머리가 많이 빠질 때는 일부에서는 그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임신할 있어요. 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꼭 하라고 하는 게 비타민 B. 비타민 B요? 네, 비오틴이라는 게 있는데 비오틴. 비오틴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어라. 그거는 이제 모발이 자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원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 비타민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비오틴. 비타민 비오틴이라는 거가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먹어야겠다. 그럼 병원에서는 뭐 하냐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피부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 뭐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도 있겠죠. 네. 모발 이식은 근데 이제 수술이라서 난 무섭다 하시는 분들 저는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메조세라피예요. 메조세라피. 네. 메조세라피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 치료가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주사기로 톡톡톡톡 치면서 안에다가 이 유효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머리에. 네, 직접. 그러니까 그 주사액 자체가 네. 머리 두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사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바늘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살짝살짝 네, 지나가면서. 네. 그래서 그 탈모 메조세라피를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뭐 자가열 재생술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거는 뭔지 저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좀 너무 아프고 시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좀 비싸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있는 거 걸로 탈모 메조세라피가 메조세라피 저는 정도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좀 막고 또 되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늘어지는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 그것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탈모 메조세라피를 하거나 바르는 약, 먹는 약 이런 거를 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무성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일단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요. 머리가 튼튼해져요. 아, 두꺼워져요. 일단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힘이 있어지고 점점 조금씩 숱이 많아 보이기 많아지면서 시작하는 뭔가 거예요. 풍성해지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잔머리들이 축축축 올라와요. 그러면은 또 뭐 일반적인 탈모일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치료법이 좀 특별히 원형 다른 게 있을까요? 탈모는요 꼭 치료를 하라고 하는 게 네. 다른 거는 다 보험이 안 되는데 원형 탈모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좋네. 몇천 원이면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오. 그리고 바르는 약도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부위에다가 주사만 맞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하네요. 2주에 한 번만 네. 가면 되니까 이 원형 탈모는 치료를 꼭 하시면 그냥 되고 두시 맞추고 무조건 병원으로 그 가시면. 부위에다가 맞는 주사가 따로 있어요. 이건 네, 레조세라피하고 달리. 의료보험으로 또 네. 시술이 가능하다. 네, 네, 네. 네,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사람의 인상 또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머리카락 잘 지키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시다가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빠지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염과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증 아토피를 겪은 후에 한의사가 되신 정대웅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저는 26살 무렵 한의학 치료를 받기 전까지 중증 아토피로 정말 많은 합병증을 경험했는데요. 특히 두피에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원형 탈모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지내던 시절도 있었고요. 얼굴 아토피로 눈썹이 다 빠져서 마치 고시 공부하려고 눈썹을 빈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있을까봐 정말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머리숱도 풍성하고 눈썹도 오늘처럼 촬영할 때마다 정리하기가 번거로울 정도로 좀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머리숱도 더 풍성하고 눈썹도 진해서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발생하는 피부염은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서 모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부염에 탈모까지 발생하게 되면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피부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피부 문제가 모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모발 주기가 단축되어 탈모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한창 피부염이 진행되는 시기에 모발이 곱슬이 되거나 뚝뚝 끊기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외에도 탈모가 잘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두부백선과 건선,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두부백선은 곰팡이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두피에 발생하는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두피에 심한 각질이 생기면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 분비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토피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인 두필루맙을 6개월 동안 사용했는데요. 아토피와 관련된 탈모 부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물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모근이 공격받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 탈모 또한 자연스럽게 완화시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모근을 보호합니다. 물론 아토피가 아닌 단순 원형 탈모에도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염증 반응이 모근과 모낭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이 기전을 억제하는 치료를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염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막론하고 지엽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이 다시 재생되는 시기에 피부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털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피부의 염증기와 재생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기 동안 피부에서는 모낭 생성을 촉진하는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분비됩니다. 대식세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성장 인자들을 분비하여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이러한 성장 인자들 중 인슐린 성장 인자와 섬유 아세포 성장 인자는 특히 모낭 생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2018년 일본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장 인자들을 피부에 주입했을 때 모낭 생성이 각각 1.5배,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염증 억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면역 개선과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인 접근은 체내 균형을 맞추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 사용에 비해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피부 질환과 관련된 탈모 치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약에는 피부 조직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공, 모발을 재생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성장인자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약침과 침치료를 통해 진피의 기저층을 자극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발모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발생한 탈모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의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토피로 인한 심각한 피부염과 원형 탈모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통해 피부 증상은 일시적인 개선을 보였으나 이후 내성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이상 호전 반응이 없었어요. 게다가 리바운드 현상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두피를 포함한 전신에서 진물 반응이 있으셨고요. 한약, 약침, 침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또 본인의 치료 의지도 굉장히 확고해서 참 잘 따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치료 시작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의 사진인데요. 손상된 모공에서 솜털이 자라나면서 탈모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탈모 치료 없이도 피부염의 근본적 치료를 통해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토피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탈모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 역시 깨끗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기간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특효약을 기대하거나 아주 일부분의 증상만 쏙 뽑아서 해결하는 표적 치료자의 개념보다는 피부와 모발이라는 모든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염증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함께 치료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 박미경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지? 가르마 넓어진 거 봐. 이거 휑하네. 탈모가 있을 땐 여기를 누르세요. 오늘 주제는 탈모입니다. 남성분들 왠지 귀가 쫑긋해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여성들도 갱년기 이후에 탈모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탈모가 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두피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피에 과도한 열을 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왠지 사막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카락의 개수가 줄어들고 얇아지게 돼요. 자, 지압법 들어가기 전에 두피 마사지를 배우실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빗을 준비하셔서 정수리를 수직으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톡톡톡톡 한 3분 정도 두드려 주신 뒤에 앞에서 뒤로 머리카락 전체에 걸쳐서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우리 정수리의 가장 높은 부위인데요. 정확한 위치를 잡는 방법은 귀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또 코의 중심선에서 올라가셔서 만나는 자리가 백회혈이에요. 그래서 백회혈을 자극하시는 방법은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이 백회 주변을 이렇게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듯이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유혈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M자 탈모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 M자 탈모가 시작되는 부위인데요. 우리 앞머리 이제 헤어라인 쪽에서 모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이 모서리, 여기가 두유혈이거든요. 두유혈을 이렇게 검질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열은 우리 목 뒤쪽에 있는데요. 손바닥을 귀에 딱 대면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풍지에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풍지를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원을 그리면서 역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탈모를 관리하는 팁이었고요. 지루 피부염이 생기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좀 과다하신 분들은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